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필요하면 룰을 만들자 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필요하면 룰을 만들자 라는 것에 좀 도움이 되고자 스포츠 경기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요, 좀 판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디오 판독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하죠? 자, 공정한 판정을 바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심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오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승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계를 보다 보면 그 논란의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아, 저게 판정이 잘못됐구나, 아, 제대로 된 판정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지금 당장은 이게 맞다라고는 우길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마 선수도 그렇고요, 심판도 그렇고, 선수는 피해자로서는 억울할 거고요, 심판은 잘못 판정한 것에 대해서 아마 자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득을 본 상대팀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상대팀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심의 논란이 상당히 가라앉은 거죠. 갈등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필요하면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오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더 이상 다른 룰은 만들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또 필요하면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떤 걸 만들고 있느냐 하면요, 로봇 심판제를 지금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판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등 경기의 흐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에게 맡기자라는 제도가 도입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룰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 룰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미 정해진 룰이라고 해서 그게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거의 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나요? 구속력이 있는 룰도 있고요, 구속력이 없는 룰도 있는데요. 구속력이 있는 룰은 대표적으로 법이죠. 뭐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같은 법입니다. 또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어떤 게 있나요? 사규라는 게 있어요. 그죠? 회사의 규칙이죠. 근데 그런 규칙, 법들은 어기면 벌칙을 받죠.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자, 구속력이 없는 룰도 있습니다. 윤리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계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에 어겼을 때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룰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룰이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다르냐?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들어주라 그랬어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면요, 어떤 생각인지, 그 생각이 어떻게 그 생각이 됐는지 그 경험을
물어보고 들어주고 공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고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가족들을 이끌었다면, 그리고 내 기준에 의해서 상대를 지배했다면, 또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왜?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룰을 만들어서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자, 작게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외식을 한다고 봤을 때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짜장면을 먹고 부대찌개를 먹고 돈가스를 먹는 게 틀리고 잘못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자, 먹고 싶은 게 다른 거죠. 이럴 때는 내가 먹고 싶으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 말이 곧 법이다가 아니라, 자, 서로 협의하에 짜장면도 좋고 부대찌개도 좋고 돈가스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도 룰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짜장면을 먼저 먹고 다음에는 부대찌개 먹고 그 다음에 돈가스를 먹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서로 양보할 수 없으면 배달을 시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이든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중요하다라고 우기지 말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룰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룰을 만들고자 하고 룰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룰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가위바위보로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아서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랬는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에이 뭐 이런 내용을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 말도 안 돼, 무효, 다시 해,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룰이 유효할 때까지죠. 만약에 그 룰이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룰을 변경해야 된다면 그때까지는 그 룰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룰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필요하면 룰을 만들어라, 그러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 영상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총 집합시켜서 과거를 바꾸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